이 칩셋 성능에 일상이 통으로 바뀌는 AI 기능. 그런데 전 모델, 전 용량, 가격 동결인데 16기가 램? 솔직히 사야겠지? 토트넘의 일정을 말 한마디로 캘린더에 저장을 해주고 현장 반응으로는 어떤 색상이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대구경 렌즈의 카메라를 AI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또 맥세이프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에 제가 간단히 사용해보고 느낀 점 들어보실래요? IT도 패션이다.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말하자면 이번에는 생각보다 많은 점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능 대폭 올라갔고, 카메라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가 생겼고, 맥세이프도 생겼고, 이런 신고 싶은 케이스도 나오고. 그런데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점은 구글 제미나이를 적극 활용 가능해진 AI입니다. 이번에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삶이 좀 달라지겠던데요. 그럼 지금 제가 갤럭시 S25 시리즈 차밍 포인트로 집은 점들을 차례대로 같이 한번 봐볼까요? 먼저 시작에 앞서 갤럭시 S25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이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아래 사전 예약 링크로 구매하신 분들 상대로 구매 후에 구글 폼을 작성해주시면 추가로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30분에게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먼저 봐볼까요? 새 제품 모두 전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디자인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전 모델 대비 0.4mm씩 줄었다고 하며, 울트라의 경우에는 전작 대비 15% 더 얇아진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육안으로 봐도 얇아진 게 느껴질 정도였죠. 이는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베젤이 그대로고, 울트라는 더 얇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먼저 디테일하게 보자면 일단 둥근 곡선의 쉐입으로 디자인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울트라의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각이 딱딱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둥글게 바뀐 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점일 것 같고요. 물론 전작의 디자인을 선호한 분들도 계셨지만 대체적으로는 바뀐 게 예쁘다 라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딱 쥐었을 때는 제가 남자치고 손이 좀 작은 편인데 S24 울트라보다 손에 더 촥 쥐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삼성 스토어에서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렌즈가 전작과 같이 되어 있어 이게 울트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뭔가 울트라의 아이덴티티? 색상은 티타늄 실버 블루, 티타늄 화이트 실버,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블랙 이렇게 있는데, 행사장 내 조명 아래에서는 티타늄 실버 블루랑 티타늄 그레이랑 하나씩 놓고 봤을 때는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같이 두고 보면 확실히 실버 블루 쪽이 보다 더 블루톤의 느낌이 확실히 나죠. 티타늄 화이트와 비교를 하자면 이런 톤 차이가 납니다. 제가 현장 반응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티타늄 화이트 실버가 가장 선호도가 좋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티타늄 그레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삼성닷컴 전용 컬러로 이렇게 3종 출시를 했습니다. 티타늄 핑크 골드, 티타늄 제트 블랙, 티타늄 제이드 그린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색상도 특징이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린도 꽤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도 더 짙은 색상의 제트 블랙, 저는 티타늄 블랙을 구매 예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제트 블랙 쪽을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톤도 조금 더 짙고, 그리고 사이드도 톤이 맞고 말이죠. 제트 블랙 꽤 괜찮았습니다. 돌아와서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디자인을 보자면 전작과는 큰 틀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쉐입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눈에 띄는 건 카메라 링 부분이 전작은 실버톤의 마감이었다면 지금은 블랙링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드 부분은 제 기준 전에는 무광이었다면 지금은 살짝은 광이 도는 무광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미지는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색상은 네이비, 아이스 블루, 민트, 실버 섀도우가 있으며, 여기서 제 원픽은 의외로 네이비, 이게 용달 블루인 듯하며 고급감이 느껴지는 톤이라 저의 기준에선 나쁘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 다음 픽이 실버 섀도우라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닷컴 전용 컬러로는 블루 블랙, 코랄 레드, 핑크 골드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핑크 골드가 꽤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실물로 봤을 때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삼성 스토어에서 실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신 모든 색들은 아무래도 밝은 낮에 본다면 느낌이 아예 다를 겁니다. 조만간 영상 실기기 리뷰 보여드리겠고요. 기본형에서는 화이트 컬러가 없는 게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네요. 이번에 무게가 갤럭시 S25 울트라 218g, 전작 대비 15g 가벼워졌고, S25 플러스 190g으로 전작 대비 7g 가벼워졌고, S25 162g으로 전작 대비 6g 더 가벼워졌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두 가벼워졌고 저의 예상보다도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물론 기본형처럼 가볍던 게 더 가벼워진 것도 눈이 가지만 일단 울트라에서 15g 빠진 게 꽤 크게 다가오거든요. 실제로 생폰으로 만졌을 때도 느껴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는 매우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생폰으로 사용하거나 적당히 가벼운 케이스와 함께 사용을 한다면 사용하기에 확실히 더 쾌적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네요. 그리고 울트라의 내구성이 코닝 고릴라 아머 2를 사용해서 전작보다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S24 때도 실제로 AS 접수가 60%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번 코닝 고릴라 아머 2는 전작 대비 29% 내구성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떨구는 불안에 조금은 더 안심하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 리뷰하면서 크게 한번 떨궜거든요. 이목이 좀 집중되게 말이죠. 그런데 멀쩡하긴 했습니다. 이건 단편적인 얘기지만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 성능입니다. 이번에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로 이번 역시 커스터마이즈 AP로 기존 칩셋인데 추가로 삼성의 칩셋을 탑재를 해 이번 AI를 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고 전작 대비 NPU는 40%, CPU는 37%, GPU는 30%로 통계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러 성능 테스트나 게임 테스트 등을 진행해보진 못하지만 정말 당당하게 이 성능 부분에서는 나중에 체크를 봐도 빠르다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작 대비 레이트레이싱 성능 40% 이상, 불칸 엔진의 성능도 18% 이상 향상이 되어서 게이밍 환경이 빠르지만 더 오래 즐길 수 있게 준비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 성능 등은 S25 출시와 동시에 레이트레이싱을 쓰는 게임들이 최적화가 되어서 바로 동작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기에 이건 후에 기대를 해주시고요. 어떤 테스트를 원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커스터마이즈 AP는 기초 성능과 같은 직관적인 점 말고도 카메라나 앞서 말한 AI 기능 사용 등 이 점에서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은 말 그대로 삼성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도 같은 칩셋과 대비해서도 차별된 성능으로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발열에 있어서 베이퍼 챔버가 S25 울트라 40%, S25 플러스와 S25는 15% 더 커졌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커진 게 보이고 울트라의 베이퍼 챔버를 보면 엄청 커졌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봐도 발열 관리에 신경 쓴 게 보이는데 거기에 맞춤형 팀도 설계를 해서 원래는 공기가 열을 잘 전달하는 구조가 아니지만 팀 설계를 맞춤형으로 해서 AP에서 뽑아낸 열을 더 효율적으로 베이퍼 챔버와 함께 관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격입니다. 전 모델, 전 용량, 가격을 동결하고 그리고 16기가 램, 삼성닷컴에서 1테라 용량의 16기가 램 Z블랙 색상으로 옵션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이거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가격 동결이라니? 삼성이 얼마나 S25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 스토리지 이벤트도 잘 활용을 하면 매우 좋기 때문에 빠르게 구매하고 더 빨리 쓰는 거 이것도 꽤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채널 이벤트도 1월 24일에 댓글로 바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바로 참고해 주시고요. AI입니다. 이런 AI 활용은 정말 쓰는 만큼 유용해지는데요.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무조건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사실 이번 칩셋 성능으로 더 쾌적한 사용이 가능해지기도 했지만 이번 S25 시리즈는 카메라도 칩셋도 디자인도 아닌 AI 사용도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제미나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죠. 자연어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멀티모달 기능을 쓸 수 있는데요. 시간에 한계가 있어 제가 주로 사용한 건 적었지만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전달해주고요. 영문 메뉴를 찍어서 50유로 안에 샐러드 포함해서 메뉴를 추천해줘 라고 하면 추천을 또 해줍니다. 이걸 왜 추천하냐 라고 하면 그에 맞는 답도 해주고요. 홍길동에게 강아지를 동반할 수 있는 비건 레스토랑 집을 찾아서 5곳 정도 보내줘 라고 하면 그것도 구글맵에서 찾아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그 외에 서울에서 피자 먹는 사진을 찾아줘 라던가 토트넘 일정을 알아서 캘린더에 넣어줘 등 본인이 생각하는 무언가를 제미나이에게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말했듯이 제가 제대로 다뤄볼 예정이니까 이후에 꼭 참고해주시고요. 이번에 나우바라고 해서 원UI 7에 생겼는데 이게 게임 맞춤형 잠금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아래 부분에 정보가 뜨는 것이고요. 이건 내가 실행 중인 앱이나 환경의 정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토트넘 일정을 추가해줘 이러면 토트넘의 경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잠금 화면에 스코어 표시가 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캘린더 활용을 잘하면 더 스마트하게 이 제품,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스마트 셀렉도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것도 활용하면 진짜 편리하거든요. 티켓을 찍어서 캘린더에 저장을 해주거나 이건 이 티켓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럼 후에 나웃바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죠. 그리고 GIF 동영상도 유튜브를 보던 뭐를 보던 간에 셀렉을 하면 편하게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전작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성능, 하지만 S25 울트라는 울트라 와이드 렌즈가 50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카메라 업데이트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역시 칩셋 성능과 AI로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어 결과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역시 사용을 해봐야 하니까 제가 빠르게 실사용 후 올려드리겠고요. S25 울트라는 50메가픽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로 접사 성능 꽤 좋죠. 그리고 줌! 이는 전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였는데 S24 울트라랑 1대1로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얼마나 날지 좀 궁금하네요. 확실히 울트라 줌이 사용할 때 좋긴 하죠.
그리고 이제는 삼성도 로그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삼성 로그로 이는 울트라만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서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 로그 퀄리티 궁금하고 색보정 그리고 영상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삼성 로그가 생겼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능 오디오 지우개 기능인데요. 이건 간단히 영상 내 소리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더 키우거나 분중 소리를 줄이거나 이런 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러 조절을 통해 가장 안 어색하게 잘 조절을 하면 이것 꽤 쓸만한 기능이거든요. 바로 결과를 보시면 근데 이걸 오디오 지우개로 좀 더 클리어하게 원하는 것만 이렇게 뽑아내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오디오 지우개로 좀 더 클리어하게 원하는 것만 이렇게 뽑아내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가로 저조도 환경에서 동영상이 대폭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다른 모드를 켤 필요 없이 기본 자체적으로 좋아진 거라 실사용 시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그동안 갤럭시의 저조도를 조금 아쉬워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저조도 성능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가상조리기, 이건 그동안의 인물 모드와는 달리 실제 f1.4 카메라 렌즈에서 작동하는 bokeh 표현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뒤에 조명의 빛번짐, 이런 것도 f1.4 대구경 렌즈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이런 게 스펙은 전작이랑 거의 같지만 AI 성능을 넣어서 더 좋게 된 게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AI 사진 편집도 더 강화가 되었고 이 생성형 편집도 완성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번에 S펜 셔터 기능이 이제는 안 되던데 그거 주로 사용하던 분들은 뭔가 좀 아쉬울 수도. 하지만 거의 안 쓰는 분들이 많긴 했죠. 추가로 5000mAh의 배터리,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15W의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 이번에 맥세이프가 적용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로 다음 영상으로 짧게 올려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크록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자 이벤트,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텐이었습니다. Peace.